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부다부입니다. 아, 그래요? 아부다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왔다가는 아부다부입니다. 여기서 3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테네 공항을 나와 아테네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테네와 고린도를 갑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오르고 있습니다. 조식으로 준비한 맥도날드 버거가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아테네 시내 도로가 출근 시간과 겹쳐서 꽉 막히는 바람에 입장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한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파른 언덕길을 거의 뛰다시피 하여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음악당인데 현재도 공연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수미 성악가도 여기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 건축물은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이며 황금 비율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스 국기가 꽂혀 있는 저곳은 아테네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저기 보이는 신전은 에르크테이온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언덕은 아레오바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한 장소입니다. 우리 성지 순례팀이 이곳에 온 목적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레오바고를 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하산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사진이나 영상도 겨우 촬영했습니다. 저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래로는 큰 시장이 내려다 보이고 위로는 아크로폴리스와 신전들이 보이는 언덕입니다. 저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2절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선물 가게입니다. 비누 추천합니다. 근대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입구에서 인증샷만 찍고 왔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로 가기 전에 지나간 아테네 시내의 모습들입니다. 멋지게 생긴 저 건물은 아테네 학술원입니다.
그 옆으로 아테네 대학이 있고요. 그리스 국립도서관도 보입니다. 이제 아테네 시내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신나게 달립니다. 고린도까지 약 1시간 30분쯤 걸립니다. 살짝 보이는 저곳은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운하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식당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갱그레아 해변입니다.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그의 서원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곳은 고대 고린도 지역의 항구 중에 하나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몇 차례 지진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수몰되었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리스 숙소입니다. 멋진 풍경과 정원이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객실은 그냥 평범합니다. 정원과 바다 그리고 우리 여북시찰 회원님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행 2일차이자 그리스에서의 첫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칼리메라.
깔리메라는 그리스어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3일차 일정 시작합니다. 깔리메라. 오늘은 고린도, 파트라스, 니고볼리를 둘러보고 숙소가 있는 요아니나로 갑니다. 이곳은 고린도 운하 최고의 포토 스팟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저쪽 다리 한가운데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유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레카이온 항구와 갱그레아 두 항구를 통해 무역이 발달함으로써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때에는 인구가 30만에 이르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은 퇴폐와 평락으로 이어졌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커다란 바위산은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라 불리우는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저 산꼭대기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 종사하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은 제사 의식을 빙자하여 매춘을 했고 이것은 고린도 지역을 음란과 향락의 도시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크로 고린도 아래에 있는 고린도 유적지와 박물관 주차장입니다. 박물관 입구 왼쪽에 있는 이 유적은 글라우케 우물입니다. 글라우케 공주에 관한 비극적인 설화가 담겨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38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는 7개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마당에는 머리가 없는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의 귀족들은 집 앞에 조각상을 두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급을 위해서 몸통 부분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의 취향에 맞춰서 머리만 빨리 만들어서 끼워 넣어 완성했다라고 하고요. 이사를 갈 경우에는 머리만 떼어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나고기 이브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바울 사도가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리켰던 유대인의 회당이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고 또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유대인의 국기에 보면 육각형 별이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국기가 있고 또 하나는 7 촛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나고기 이브리오 앞에는 지워졌지만 이거 7 촛대를 비교해 볼 때 이곳에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고대에 이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플레이트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이것과 저것에 이런 십자가는 언제나 교회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자기 제품들이 보입니다. 고린도의 도자기들은 예쁘고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로마로 수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동 거울입니다. 저게 거울인가 싶지만 열심히 닦으면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이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한 것이 이런 거울을 보고 말한 것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다양한 신체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 신체 모형들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이 치유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빌었고 병이 치유된 사람은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아팠던 부위의 모형을 떠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바쳤다고 합니다. 손과 발, 머리의 모형도 보이고요. 특히 남성의 중요 부위의 모형도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음란과 향락의 도시답게 성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박물관에 있던 고대 고린도 지역의 지도인데요. 이스미아 지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과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을 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이스미아입니다. 고린도 문화 근처에 있는 이스미아에서는 2년마다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경기와 관련된 용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운동장과 다름질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동업을 했는데요. 동업을 한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보통 2-3개월 동안 개최되었는데 이때 몰려드는 참가자들이나 관객들이 수만 명에 달했고 이들을 위한 천막 또한 수백 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천막 사업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과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했던 바울의 지혜로움을 배워야겠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고대 고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에 관해서 볼거리가 많은 박물관이었지만 촬영이 불가한 장소도 있어서 많이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 기둥 양식들이 보입니다. 도레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고린도 유적지는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버린 고대 고린도 지역의 일부를 발굴해서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광장, 시장이란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상업, 재판, 사교, 종교 활동들이 있었던 만남과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고라에 모여서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거나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남의 장소이며 소통의 장소인 셈입니다. 전성기 때에 고린도 인구가 3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죠.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앉아 있어 봅니다. 아고라는 주로 도시 한복판이나 항구 근처에 있었고 주위에는 공공 건물과 상점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저기에도 아폴론 신전이 보이고요. 그 앞에 아치 형태의 유적이 상점인데요. 저 주위로 100여 개의 상점들이 있는 종합 쇼핑몰이었다라고 합니다. 저것은 비마입니다. 비마는 연설이나 재판을 할 때에 청중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든 단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 비마에 올라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고라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원이 저곳에서 상주하면서 아고라 광장을 살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비마 앞에 불려와서 기둥에 손이 묶인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에 바울도 저곳으로 불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 기둥에 손이 묶인 채로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있었던 저 비마 위에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아고라 광장 중앙에 있던 나무의 열매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서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열매로 묵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고라를 나와서 레카이온 도로로 들어섭니다. 레카이온 도로는 아고라 광장 앞에서 레카이온 항구까지 쭉 뻗어져 있었던 도로로서 원래는 저 앞에 보이는 끝에 뒤쪽으로도 쭉 도로가 있고 레카이온 항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진과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도로가 끊겼습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과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공공 건물들과 상점들이 쭉 있었습니다. 레카이온 도로가 시작되는 근처에 있는 페이렌의 샘터입니다. 저 옆으로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원로들이 목욕을 하며 담소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저쪽 끝에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샘터 옆쪽이 귀족과 원로들을 위한 목욕탕이었다면 이쪽 목욕탕은 대중 목욕탕의 개념입니다. 항구에서 올라온 선원들이 지저분한 몸을 씻기 위해서는 목욕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곳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화장실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은 막혀버린 레카이온 도로의 저쪽 끝부분으로 계단이 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며 반대 방향으로 레카이온 도로를 바라봅니다. 고대 레카이온 항구에서 아고라로 올 때의 이 방향이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가 한눈에 보이네요. 계단 위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는 고즈넉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목길에 있는 한 카페에서 상큼한 오렌지 주스로 잠시 갈증을 해결하며 쉬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이 예뻐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